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사주와 관련된 재밌고 유익한 얘기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남자 입장에서 자식운이 안 좋은 사람, 자식운이 안 좋은 남자들의 대처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하면은요, 되게 관심사항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느냐,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자식운이 좋으냐,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된다는 게 뭐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자녀도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식 운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여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오늘 주제는 남자들의 자식운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사주를 분석을 하면 자식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려운 말로 그 사주 용어로 관성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성운이라는 것은 직장운, 공직운을 나타내기도 하고 가족적인 부분에서는 자식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되게 무관사주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관성운이 충을 받아서 깨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식운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남자가 자식운이 없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혼하기 전에, 자식을 낳기 전에 그 사람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다 자식도 다 크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자식운이 안 좋구나, 이런 걸 알아봤자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젊은 남자들이 사주를 분석을 해갖고 나에게 자식운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 남자의 사주를 분석을 했는데 자식운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는 결혼 상대자로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결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람에게 자식운이 안 좋다는 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우선 결혼을 안 해서 계속 노총각 노처녀로 사니까 그러면은 자식을 안 낳을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자식운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주를 딱 봐갖고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결혼정년기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막 35살, 36살 이렇게 됐는데 사주를 딱 보니까 자식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의를 줘야죠. 당신이 자식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이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는 게 사회 문제지만 낳고 싶어도 의학적으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식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막 사고 쳐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자식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제 결혼해서 자녀 낳고 자식 낳고 잘 사는데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혼하고 나서 자녀들을 여자가 데려갑니다. 그럴 때에도 남자에게는 자식운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식운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자식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가정적이지 않습니다. 가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가정에 구속받길 싫어하고, 쉽게 말해서 자유주의자, 나쁘게 말해서 천방지축이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좀 구속을 당해야 되잖아요.
총각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술 먹으면서 막 밤새도록 술을 먹기도 하고 막 새벽에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혼을 했으면 부인이 있으니까 아, 내가 적당히 이제 술을 마셨으면 집에 들어가야겠다. 한 10시쯤에 10시까지 술을 마셨으면 아, 이제 집에 들어갈 때가 됐구나 하고선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행동하는 사람들,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정운이 약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자식운이 없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혹은 결혼을 했을 때 이런 남자들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네가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하고 잘 놀아줘야 된다. 만약에 아이들하고 잘 놀지 않고 아이들은 부모가 해주는 것만큼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너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부모 아버지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남자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이런 단순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은 엄마한테만 맡겨놓고 아빠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세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자들은 사주를 딱 봐서 아, 나한테 자식운이 안 좋구나. 그럴 때에는 내가 이제 결혼을 하면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직장보다는 가정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자식들하고 잘 놀아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식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자녀하고 다툴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나이가 됐을 때 자녀들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한테 뭐 유학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유학이 꼭 외국에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지방에 보내갖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서울에 살더라도 자녀분들이 이제 독립하고 싶다 그러면 뭐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얻어줘 갖고 거기서 생활하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 사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되게 이제 자식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식하고 등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되게 두 가지의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진학을 할 때, 대학교 입학을 할 때 자녀분은 방송연예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아, 얘가 겉멋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이 잘 되는 대로 가라 그러면서 자녀하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부모하고 등이 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할 때가 돼서 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다가 또 등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자녀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통제가 안 되니까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식이 가고 싶은 대로 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으면은 웬만하면 허락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꼭 자식이 옳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학교에 간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가 그럴 때 부모가 다 뒷바라지 해주잖아요. 자녀분들이 내가 이제 결혼할 미천을 계속 직장 다니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부모가 결혼 자금 다 대주고 집도 사주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부모한테 손을 내밀면서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섭섭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자식운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결혼하기 전부터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자식운이 안 좋은데 나는 진짜 구속받는 거 싫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식운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결혼을 해가지고 내 자식하고 친하지 않게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하나의 암시일 뿐이에요. 사주라는 것은 내가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니까, 내가 자식운이 안 좋다는 것은 거기에 대처해서 좋은 자녀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에 헌신하면 되는 거지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분석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많이 고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사주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